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하면 저는 뭐 AI 전문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요. 혹시 그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 이런 쪽 혹시 하고 계시나요? 네. 몇 분이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가고요. 그래서 건축가로서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예전부터 좀 여러 가지 새로운 뭐 기술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막 조금 몇 가지 툴을 저는 뭐 툴을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교수님과 틀리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실무에 써서 우리 어떤 퍼포먼스를 좀 높여보고자 하는 데 주된 관점이 있어서 아마 이제 많은 디자이너 분들께서 각자의 디자인을 하실 때 아마 방식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이거 좀 컨트롤 됐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M&F라는 건축사무소의 대표를 있고 저는 2명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 뭐 작은 규모, 호텔, 뭐 이런 어떤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주택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건축가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은 조금 이제 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드리고자 건축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디자인 프로세스과 동시에 만약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 하면 이 프로세스를 할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인데 앞에 이제 기획설, 컨셉, 우리 컨셉 디자인하잖아요. 컨셉이라는 디자인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기본 설계는 이제 컨셉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가 좀 있지 않을 거예요. 중간 설계라는 게 우리의 모든 건물들 이제 건축의 어떤 법규나 지금 여러 가지 소방이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축가뿐만 아니라 구조, 건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나 그 다음에 모든 냉난방기, 전기, 설비들,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고요. 건축가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거를 서포트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기 설계는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한 거를 짓기 위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담는 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 어떤 기술이 다른 말로는 앞에는 이제 기획과 커뮤니케이션을 보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든 그림이든 시각적이든 두 번째는 이제 기본 설계는 디자인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법규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들이 중간 설계이고 일단은 지금 뭐 제가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툴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써가지고 저희 실무에 썼을 때 저희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아마 앞에 기획 설계 부분, 컨셉 디자인 부분이 지금은 사실은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AI를 몇 번 바라본 느낌으로는 이제 컨셉 부분이 맞을 거고 왜냐하면 컨셉 부분의 가장 특징이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또 구체적이 않아요. 매번 바뀌어요. 사람마다 바뀌고 또 어떤 이유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많은 부분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AI 툴들이 좀 많이 좀 운영이 될 것 같고 현재 중간 설계 이후에는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AI와 알고리즘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알고리즘의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가 굉장히 빠른 방식으로 돌출해내는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인데 건축에는 BIM이라는 어떤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전과 같이 지금 건축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AD나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CAD도 마찬가지로 처음 나왔을 때 손맛이 없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CAD 쓰시죠. BIM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와서 거기에 컴퓨터의 디지털화된 방식의 모든 걸 다루는 거예요. 구조나 설비나 심지어 건물이 완성될 때 어떻게 운영될 것까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AI보다는 알고리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사실 중간 설계 이후로 모든 게 정해졌는데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컨트롤되고 정확히 컨트롤되고 그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판단하기는 앞에 단계는 AI 굉장히 특정적이지 않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특정적인 만들어내는 굉장히 모호한 디자인 단계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중간 설계 이후에는 모호성은 제어되고 구체적인 어떤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정확한 값을 도출해야 되는 과정에는 알고리즘이 더 적합할 것 같다. 두 가지 툴들이 아마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가서 만나지 않을까
그 방식을 아주 보겠습니다. 그게 일단 드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에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라기보다 솔직히 말해 저만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원들에게 좀 광범위하게 쓰지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이제 저희는 이 툴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저도 자칫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저희 상대방도 원하는지 모르는데 뭔가 대화를 해야 돼요. 건축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땅이 정해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건물이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은 구체적이지 않죠. 서로 구체적이 안 되는 걸 대화할 때 그 전에는 건축가의 말과 스케치, 손으로 만든 스케치 그런 것들이 중요했죠.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그걸 대체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AI 같고, 그거의 장점은 이제 많은 부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디저니 같은 거는 텍스트를 이미지화시키죠. 그 텍스트라는 거는 기존에 말에서 끝나는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미지화되고 있고, 그 이미지는 적절한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쪽에 이제 디자인 생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드저니도 있고 다른 툴들도 있지만 말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또 다른 디자인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데, 저는 사실 이 관계가 앞으로 제가 AI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붙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AI는 수많은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갖고 뭔가를 조합했는데 그거의 의미는 모르잖아요. 그 AI 자체는. 근데 그거의 의미를 판단하는 건 어차피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그걸 판단할 때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들어와서 어떤 디자인을 도출하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겁니다. 뭐든지 AI 마찬가지죠. 그거는 여전히 그게 AI가 됐던 레퍼런스 이미지가 됐던 어느 작가 작품이 됐던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신에 그 AI가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무작위적인 조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도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가르치지만 가끔씩 굉장히 뭔가 특정된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려는 디자인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많은 부분 우연이라는 게 단순하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창의성이 기본적이고 우연에 의한 어떤 돌출이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AI가 만들고 있는 우연의 이미지가 또한 우연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디자인 과정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 사례에서 몇몇 가지 보이지만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도해 보면서 또 다른 우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이게 땅을 주고 있다 회장님이 제주도에 땅을 샀어요. 땅도 크고 지도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타운하우스인데 여기에 또 이분이 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카세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는 사업을 하고 싶고, 그런데 기존에 이제 아마 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되기 전에 이분은 나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이분하고 무슨 대화를 할까? 많은 부분들은 이제 건축의 어떤 결과물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흔히 하는 도면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또 단순한 문제가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보여주지만 수많은 프로세스 중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분하고 대화를 안 할 수 없고, 예전에는 간단한 말과 스케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로는 몇 가지 키워드였어요. 제가 머릿속에 좀 키웠던 건 뭐냐면 지금 일단은 타운하우스는 좀 경제적 상황, 이 부동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랜드로버 매장은 굉장히 재밌다. 그럼 그 랜드로버 매장이 제주도에 어떻게 돼야 될까? 랜드로버 매장이 사실은 제주도에서 랜드로버가 몇 개나 될까? 그럼 오히려 이 랜드로버 매장은 전국적인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티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장소가 되겠다. 거기에 걸맞는 어떠한 성격과 공간적인 성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디자인을 풀어내겠다. 이거를 말로 하면 그분은 절대 이해 못하십니다. 100% 이해 못하세요. 랜드로버 매장을 재밌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이런 이미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랜드로버 중에 굉장히 클래식한 이미지의 어떤 랜드로버, 요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제주도의 어떤 자연과 그 다음에 조경이가 한데 어우러지고 건축물도 하나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걸 AI를 처음 써본 겁니다. 그래서 데뷔상을 해봤더니 재밌는 이미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디자이너로서 이런 이미지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공간이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기가 주는 커뮤니케이션한테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건축은 아니에요. 건축 이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사업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공간에 갖고 있는 매력, 또뭐 약간 어떤 건축적인 아이디어, 그것들이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준으로 대답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흥분해서 이 이미지를 랜드로 본사에 보냈어요. 나 이거 할 거야, 도와줘.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즉각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땅을 차고 계셔. 다시 딱 보다가 다른 땅을 어쨌거나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초기 단계 특히 어떤 프로젝트 시작할 때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그전에는 말로 뭔가 이런 간단한 스케치로 했던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비주얼을 만드니까 훨씬 더 앞단에서의 어떤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는 어떤 과정들을 좀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서초동에 있는 뭐 한국제약 바이오베의 기존 건물이 있고 여기에 리모델 건축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회장님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한번 답사를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뭐 이런 스케치 한 장 기존의 건물이 있고 여기 증축하는데 여기 뒤에가 이제 왕의 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근데 이 기존의 건축가는 도로에서의 건물 너무 중요해서 뒤에다 다 이렇게 막았어요. 그 계단과 화장실과 그게 아니라 이 뒤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끌어줘야 됩니다. 도로 스케치에서 반을 형태로 뒤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오피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끝냈겠지만 그전에는 이 이미지 하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반원의 이미지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뷰를 보는 이런 이미지 여기에 그냥 그 감탄을 했어요. 한 장에. 그래서 공모의 형식을 띠긴 했지만 저희가 약간 위너가 됐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앞에서는 굉장히 그런 기존 건물과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건물이지만 후면은 이렇게 다른 형태의 건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건물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보면 어쨌거나 그전에는 이제 저 초기 단계에서는 저의 레퍼런스라는 게 제가 지어지면서도 실적, 그 다음에 뭐 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험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도움이 되니까 훨씬 더 내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한 생각이 좀 더 잘 진입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가지고 얘들도 틀이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한 생각이 없으면 그 틀은 그냥 애가 보는 이미지 자체는 그냥 어느 이미지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여러분들 AI는 이미 써봤지만 대부분 사실 좀 느끼하거든요. 근데 그 느끼함의 한계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를 얻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각과 독특한 결합을 유도시키면 나름대로 재밌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는 실제로 지어진 나중에 이제 경남 하동에 가시면 하동 케이블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했고 강의까지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케이블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지어진 프로젝트 이건 뭐 찍은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저희가 이런 레퍼런스 하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나는 케이블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많은 요청이 옵니다. 이건 이제 울산에 있는 태화강에 있는 뭐 들어갈 이제 케이블카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이 작업을 사실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든 게 거의 뭐 몇천 년을 이어온 직업이거든요. 동시에 그 시대에 재밌는 기술을 또 많이 쓰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뭔가 저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직업과 동시에 그 시대의 어떤 최상의 테크를 쓸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통적인 방식이 뭐냐면 이거를 선을 그리고 캐드를 그려서 3D 모델링을 하고 뭔가 또 이건 또 뭐 업체까지 맡겨가지고 굉장히 이펙트 있게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물론 비용을 받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허탈함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들죠. 그래서 이런 많은 작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 특히 건축이 실제로 이미지가 아니라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지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여러 아쉬운 거였어요. 이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953 케이블카는 어쨌거나 이것도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뭐냐면 케이블카는 기본적으로 이게 케이블카 라인이잖아요. 여기 사이트인데 이 라인이 지나간 여러 부분들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요 궤도의 어떤 위치나 각도나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맵놀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특성은.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얼핏 그보다 완성도는 떨어지만 얼추 그냥 그렇듯한. 하지만 일반인들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대략 저희가 윤곽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2주의 기간 동안 한 3명의 인원이 유입되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직원 하나 저 하나 2명이서 한 이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건축가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신의를 갖고 신의를 갖지 않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뭔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위치가 있고 그 사업에 있는 건축가로서의 데이터와 디자인을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이 아웃풋은 굉장히 많은 변수. 여러분들이 계속 사업하면 3년 동안인가 중앙부처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별이 생깁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적당한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 어떤 AI 툴을 써가지고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해졌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뭐 로켓스하고 하나의 툴이에요. 저는 AI의 뭐 깊은 뭐 그런 인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냥 몇몇 나와 있는 툴들 보고 써보고 이런 것들이 작업이 재밌겠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건축으로 특화된 그런 AI 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재밌어요. 건축가가 만든 거거든요. 이 툴은 뭐 이렇게 메싱 좀 디테일한 것들 놓고 메싱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까 이제 미드저니 같은 건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퀄리티 좋은데 컨트롤이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컨트롤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미지를 수백장 만들어야 좀 원하는 결과가 올라오고 그거는 선택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 프로젝트로 보면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거는 그냥 이렇게 달팽이처럼 뭔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근데 요거는 저희 사실 많은 부분 저희 아이디어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이미지 보시면 일을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갖고 우리는 조금 더 그럴듯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건축적인 결과물을 이미지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전주 내려간다, 전주 케이블카 뭐 서로 관련돼서 논의하겠다고.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전원이 불편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긴 게 좋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호가범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 이제 고성 케이블카, 이것도 뭐 AI로 이건 미드전에 여러 믹스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몇 개씩 콜라주, 이거는 AI가 직접 만들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은 그래서 이렇게 콜라주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계곡을 즐기고 계곡과 융화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뭐 건축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망대와 어떤 그 케이블카 스테이션의 어떤 융화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건 뭐 많이들 이제 요즘에 저희 건축가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메싱을 갖고 몇 가지 어떤 컨트롤, 이거는 예를 들면 색깔과 어떤 뭐 컨트롤이다. 거기에 어떤 면의 비례와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는 제가 어떤 명령을 주지 않고 발생을 시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뭐 다른 오브젝트들, 이거는 아까 그 뭐 툴에 뭐 예를 들면 뭐 창의력 뭐 2스푼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의 어떤 의지력 뭐한 5스푼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창의력을 많이 넣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보다 벗어나지만 뭐 플래티넘을 사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약간의 그 경계, 내 것과 AI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즐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 사실은 요 상계에서 건축가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그게 뭐 건축자 거지만 세계로 분열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좀 어떤 방식을 하나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AI가 제안하고 있는 방식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 못한 부분들, 두 단계에서 뭔가 저 친구의 콘디움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저 친구가 좀 많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건물들의 저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풀려있고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얘는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조합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오히려 피드백을 받고, 여러분들 제안하시면 진짜 솔직히 완전히 오리지널 철학부터 쓰여가지고 내가 손끝이 나와가지고 새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 레퍼런싱과 영감과 그 영감이라는 건 우연히 발생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은 또 근본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 것들은 또 나한테 오기하고 그런 것들도 조합이 되는데, 그 우연한 조합이 그런 새로운 틀에 의해서 조금 더 엑셀라이트 되는 느낌도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완전히 시공까지 되는 케이스는 없지만 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감의 원천으로서 AI 툴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툴이 아니라. 이거 조금
그러니까 볼링한 디자인인데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형태에서 조금 더 컨트롤이 내가 하는 거죠. 조금 더 컨트롤해서 뭐 이면의 어떤 변화나 재료의 변화를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이제 실무에 충분히 쓰고 있고 많은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모델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트를 재밌는 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열정이 있을 때 한 10년 전에는 모델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무실에 모델 쫙 있는 게 대부분 한 5년 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한번 만들려면 또 지금 뭐 인턴부터 해서 뭐 많은 시간 쓰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약간의 모형 느낌이 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눠 만드는 것들. 그래서 모형이 사무실에서 분위기 좋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우리가 모형 작업에서 어떤 것들이 사실은 또 모형 갖고 만들 때의 어떤 과정에서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 이것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모형 갖고 있는 매력들이 예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이미지의 어떤 방식의 AI가 있고 이거 제가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기반의 이제 챗GPT 많이 쓰고 있잖아요. 챗GPT는 실제로 많은 부분,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이미 광범위하게 쓰고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디자인의 보고서에 이건 동일했을 겁니다. 데이터가 50%, 사실 데이터는 한 80%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 80%에 내 생각 20% 이거는 훌륭하게 보고서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 데이터의 50%, 80%를 채우는 게 일이니까. 특히 대표가 아니라 만약에 직원한테 그게 시켰으면 직원한테 굉장히 이 데이터의 80%를 채우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챗GPT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두 개 프로젝트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초안이랄까 분석과 요약, 입력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조금 적합 방식은 아까는 건축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 플랜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은 조금 더 건축과는 틀리게 개인적인 어떤 디자인에 관련된 데이터보다는 이 수많은 인간들이 사는 이 도시를 만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동산부터 통계, 어떤 유동인구, 거기에 필요한 특히 중요한 프로그램, 이 도시가 어떤 걸 갖고 지어져야 되나 아니면 이 장소가 어떤 개발 방향이 있어야 되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양의 데이터와 분석과 어떤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디자인 보고서의 80%를 채우고 20%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어? 어떤 공간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은 건축가가 일상 해왔던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 프로젝트에 이런 챗GPT 같은 것들을 좀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정부의 어떤 분야에 약간 BTO라고 민간이 땅을 가져, 공공이 땅을 내고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의 테마파크 이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안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요거의 기본적인 구성, 요게 목차인데 분석, 방향, 배치, 디자인, 교통, 운영관리, 재정비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도 기본적으로 데폴트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프로젝트마다 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짜주는 방식,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몇 번 에디팅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트럭처를 짜주고 이걸 다 쓰고 있는 방식들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할 때 저희가 데이터를 80% 채우는 게 거의 한 달 정도 일이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 일주일에 끝낼 수 있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신뢰성은 검증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훨씬 더 저희가 범위 안에서는 굉장히 좀 데이터 정리 잘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배치 계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거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뭘로 어떤 방향성인가, 시험학습에 어떤 방향이 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재밌어. 이게 좀 정치인, 민정부장에 관심 갖을만하게 뚜껑을 나름대로 이제 여기 사회 목적을 갖고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약간 게 통계예요. 유동인구 통계, 인구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것도 사실은 통계점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저는 못하고요. 집어도 못합니다. 구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나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데 봤더니 조금 애매한 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보내줘야 애들이 조금 더 예상 방문을 좀 퍼센트 내주고 그 다음에 뭐 본인 또 채집이 본인 뒷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방문한 이런 예상 방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저기 도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왔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뭐 해본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 데이터를 뭐 디자인에 들어갈 수 있게 도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참 원시적인 도표를 만들어주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가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사례 분석,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존 사례들이 어떤 게 있고 요즘은 규모가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체험학습 관련된 뭔가를 더 하고 싶어. 그 중에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라고 쭉쭉쭉 만들어주고 있고 그거 해외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냐면 지금 이 정도 되면 큰 개발 방향이 한 세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서 그 중에 좀 더 깊이 친환경으로 들어간 거고 그 친환경 중에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공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해달라는 들이 이제 수경재배 체험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수경재배 갖고 솔직히 이제 이미지 플러스 레퍼런스 이미지 그런 거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드저니에 그 일을 시킬 테니까 그걸 프롬프트를 짜줘. 본인이 짭니다. 그 미드저니에 쓸 수 있게. 그럼 이걸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미드저니에 넣어가지고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이미지가 약간 서양 이미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에이시아로 바꿨더니 에이시아로 바꿔주고 그럴듯합니다. 약간 아이들이 조금 묘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미지에서 이 정도 퀄리티 재밌는 게 공부하면 재밌어요. 막 나름 이렇게 뭐 디자이너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뭐 이거를 구글 찾으면 아마 뭐 예를 들면 반나절 이상 걸릴 텐데 못 찾을 수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 세부적인 레퍼런스까지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80%의 보고서 내용이고 나머지는 요거는 뭐 어느 AI 할 수 있겠지만 제 스케치입니다. 또 따라가는 배치인데 이렇게 스케치 하나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에디팅을 해서 딜리버리까지 안 해봤어요. 되게 진작에 초창기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거와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단순하게 이미지를 활용한 어떤 초기 디자인의 컨셉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조금 더 논리적인 어떤 방식으로도 저희가 보고서를 깔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저 굉장히 사실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디자이너의 그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그것이 텍스트였든 어떤 뭘 생각하는 이미지였든 그게 오리지널티가 있을수록 AI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손을 통해서 나온 경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다양성이라는 것들은 본인이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AI도 적절한 방식으로 또 다른 우리 AI 직원들 공간 조립이 아니면 AI 직원일 수 있다. 그런 방식에서 아마 이제 많은 부분 여러분들도 실무에서 쓸 때 조금 더 그런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또 이게 오리지널이 안 들었지만 또 결과물에 피드백도 받는 것이 디자인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건축이라는 게 이 과정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 시작이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많은 부분 굉장히 모호한 어떤 안개 속의 단계에서 그 안개 속의 단계에서 내가 기존의 방식으로 썼던 어떤 방식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좀 더 넘어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안개 속을 거쳐 나갈 때 길자랄까 이런 초기 단계의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과 방향성을 하나 또 재미있게 찾을 수 있고